목재가 되겠지. 교무실 유리창 바로 앞에 거기 딱 위치시켜 놓고 뭐 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잡아놓은 것이 아마 내일 저녁에 그럴 것 같아. 내일 저녁에 다 치우고 가라고 아마 시킬 거야. 그리고 현재 책상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책상은 짐 싸놓고 왼쪽 책상은 지가 딱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상을 다 뛸 거야. 다 떼가지고 1인씩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좀 깨끗이 쓰자 이 말이야. 공부할 때 보면은 나는 좀 그러더라. 너 공부하는 거 보면은 참 그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응? 그러면 공부가 되냐? 책상이 지저분하면? 응?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나는 공부할 때 보면 일단은 물티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할 때는 아침에 오자마자 물티슈로 한번 딱 닦고 먼지가 없어야 되니까. 생각해봐. 책상에 먼지가 가득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먼지 들이마시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부가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다 닦아놓고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딱 공부하는 그 흔적을 보면 알 수 있어. 이것저것 덕지덕지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안 좋아해? 또 그런 사람들 있지? 하여튼 책상에다가 뭐 별거 다 써놨더만 책상에다 옆에다 포스트잇으로만 붙여놓고 그 보냐? 쳐다보냐? 안 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 자기가 뭐 포스트잇으로 다 붙여놔봤자 봤더니 독서실용 책상 쓰는 애들 봤더니 100% 거의 다 붙여놨더만 한 번이라도 읽어봐 그걸? 이미 그걸 쓰는 순간 다 외워져. 보통 그래. 오히려 다른 거 모르는 것이지 거기다 붙여놓은 건 절대 까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시간만 아까우니까 열심히 그런 시간에 책을 더 보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가자. 720번 문장. In China, 중국에서 라는 뜻이지. 중국에서 where? 여기서는 계속조용법이야.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 마찬가지로 계속조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근데 그 중국에서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 관계 부사를 쓰는 이유에 뻔하겠지. 뒤에 문장이 어떤 문장이니까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침묵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 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침묵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러한 중국에서는 You find, 당신은 발견할 수 있는데 The Chinese proverb, 중국의 속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야? Loud thunder brings little rain, 시끄러운 천둥이 가져오는데 little이 나와 있고 앞에 어가 안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부정문이지. 비를 거의 가져오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중국 속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야. 침묵을 강조하는 중국 속담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천둥이래. 천둥이 시끄럽기만 하지 결국엔 얘가 천둥이 치면 뭐가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는 많이 내리지 않더라. 그럼 뭘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침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 이런 속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다가 뭘 써놓고 있다? where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써놓고 있다. 두 번째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조용법이다. 그러면 앞에서 뒤로 차분히 넘어가는 해석을 하면 된다. 얘가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 구조가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세 가지만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721번.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면은 남아프리카는 이라고 써져 있고 is like a giant zoo 그러면은 마치 뭐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대한 동물원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야. 일단 like가 나왔기 때문에 like는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냐면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지? 명사가 튀어나왔다 이 말이야. 거대한 동물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ere가 나왔지? where는 관계 부사. 그러니까 뒷문장은 완벽한 문장 구성이 나와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엘리펀트, 코끼리와 라이온스, 사자와 그리고 심지어 펭귄들이 완더하고 있습니다. 완더는 원더가 아니지. W-A-N-D-E-R은 방황하다 라는 뜻이지. 방황하고 다닙니다. 근데 freely,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뒷문장이 완벽하니까 관계 부사이고, 자, 거대한 동물원과 같은 남아프리카지. 그래서 거대한 동물원에서 라고, 이 선행사는 앞에 것을 선행사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장소기 때문에 where 라고 하는 관계 부사를 써놓고 있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722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남아프리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니고 남아프리카 이야기겠지, 방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언어가 뭐지? 이야기 해버렸다. 언어가 뭐야? 영어지. 남아공국.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삼육어학원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무조건 시커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야. 의외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원어민 선생님들은 백인들이 많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떤 나라야?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야. 그지? 지리 공부 안 했어? 세계 지리? 몰라? 아는 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야. 자, 그 다 치고.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나왔잖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누가 나왔어? 그렇지. 그 정도는 안 해. 응?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지. 대통령이었었지. 자, 1949년에 앤디 와홀. 이 사람은 아니야? 뭐 한 사람이냐? 화가. 그렇지. 그거라도 아는 게 다행이다. 앤디 와홀이 무브드 이사를 갔대.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where? 그곳에서 어디에서? 뉴욕에서 그는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문장 구성이 나오겠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지. 뭘 시작했어? 일하는 것을 시작했대. as 다음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as는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고? 뭐뭐로서 라는 뜻이고, 상업적인 예술가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을 쓰게 되어져.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중이야?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을 보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실질적으로 이게 수능 시험에 나온다면 어디가 문제고, where 자리에 밑줄을 놓고 where가 맞습니까? which가 맞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지. 혹은 which가 맞습니까? in which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정리를 잘 하면 돼. 뒷문장만 잘 보면 된다고. 723번 We planned our purchases. 우리는 계획했대. 우리의 구입을 계획했습니다. For the last day 그러면은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근데 어떤 마지막 날에 판매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입에 대한 계획을 짰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When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여기서 when이 선행사로 삼고 있는 것은 판매의 마지막 날. 그날은 the prices 가격이 would be 일 건데 really low 진짜로 낮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뒷문장이 가격들이 주어고 would be가 동사고 low가 형용사 보어야. 뒷문장이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를 쓰는 것이고, when을 쓴 이유는 선행사가 가격의 마지막 날, 이게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뭐라고? 시간이라고. 그래서 when을 써놓고 있는 것이다. 이해했지요? 자, the last time I went to Santorini was in September 라고 써있네. 마지막인데 타임으로 끝나고 있는 이 말의 품사는 무조건 접속사야. 뭘로 끝나고 있으면? 타임으로 끝나고 있으면 접속사라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겠지. 문장이 앞에 나와서 컴마를 찍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영어로 해봐. The first time I met her 거든. 그럼 방금 쌤이 이야기했잖아. The first time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I met,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타임으로 끝나면 전부 다 품사가 뭐라고? 접속사라고. 그래서 자, 마지막 순간에 I went to Santorini 그러면은 내가 산토리니에 갔었던 그 마지막 날은, 얘가 여기서 자 꾸며주고 있지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접속사로 쓰인 것은 아니지. The last time 자체가 주어로 쓰였고 요렇게 여기서 수식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일단 주어는 the last time이 주어네. 그 다음에 I went to Santorini 사이에는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when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치? 왜냐면 뒷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략되어 있다?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왜 생략 가능하지? 선행사가 더 타임이지. 레스트는 뭐니까? 수식하고 있는 말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때는 더 타임이 선행사고, 기본 선행사가 나온 경우에는 기본 선행사하고 관계 부사하고 둘 중에 하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해버린 것이야. 내가 산토리니에 갔었던 마지막 순간은 주어가 더 레스트 타임이 좋으니까 was 동사야. 언제래? 9월이래. 그 다음에 선행사가 9월이야. 그때는 이 말이지. 또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지. The weather, 날씨가 was really, 진짜로 beautiful, 아름다웠습니다. 날씨가 주어, 동사, 보어로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쓰는 게 맞고, 선행사가 when이잖아. when. 선행사가 누구다? in September, September잖아. in September. 선행사가 September가 아니고 in September, 9월 달에. 근데 9월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관계부사 뭐가 나왔어? when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관계부사 개수정법까지 봤고, 여기까지는 사실 중요한 건 별로 없고, 중요한 건 이제 155페이지야. 155페이지 한번 가봐. 155페이지에 가면 이제 뭐가 나오지? 봤더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들이 나와. 우리가 공부했었던 관계대명사 이론편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공부했던 건 두 가지지. 첫 번째 뭐? what. 두 번째 복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정리해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이다. 복합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지만 무슨 절을 이끈다? 부사절도 이끌 수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무슨 의미이다? 부정의 의미이다.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양보의 의미이다. 차이점은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whoever는 anyone who, whosoever는 anyone whose, whomever는 anyone whom으로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whatever나 whichever는 전부 다 anything that으로만 고치면 돼. 무슨 절을 이끄는 경우에?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근데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는 전부 다 양보 의미로 쓰인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친다고? no matter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고치면 된다. 이해했지? 오케이. 간다.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야. 첫 번째 what이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어 동사를 빨리 나눠보자.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여기까지가 주어야. 자, 문장 분석 들어가 보면 여기를 빈칸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비어있다. 자, is learned니까 is라고 하는 동사에 뭐가 빠져있고 주어가 빠져있고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주어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고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가 빈칸이라면 여기 빈칸에는 비동사의 주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있냐면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문장의 맨 앞자리다 보니까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어.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누굴 써놓고 있어? what을 써놓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끌고 있는 이 덩어리가 무슨 덩어리라고? 이 전체 문장에서도 주어로 쓰이고 있어. 주어로 쓰이고 있는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사절 덩어리를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이다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is learned 배웠던 것이야. 학습되어졌던 것. in the cradle cradle은 요람이지 요람. 요람이 뭔지는 아냐?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책도 있잖아. 그지? 요람이 뭐야? from the cradle to 그다음에 뭐지? to the grave. 그러니까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책인데 요람이 뭐냐면 애기들 재울 때 이렇게 요렇게 흔드는 거 있지? 그 흔드는 거 요람이라 불러요? 이해돼? 예. 그래서 요람에서 배웠던 것, 이 말의 의미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이란 뜻이야. 자, 명사 덩어리 하나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것이 is carried. 그러면은 전해진대. 어디까지? to the grave. 그러면은 무덤까지 전해집니다. 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전해진다. 죽을 때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지? 네. 자, 여기서는 지금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이유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이 자리에 밑줄이거나 이 자리에 밑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밑줄이지. 일단 문장의 맨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what이 끌고 있는 덩어리 하나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이고 복수 취급이고 단수 취급이고 이렇게만 경점을 내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651번 더 봐보자. What causes a person to be inactive? 자, 동사의 종류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cause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유발하다. 유발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등장한다. 이건 동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겼던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서 cause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등장했어. 이건 지금 체크했지? 됐어?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빈칸이다 라는 가정하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causes라고 하는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주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그 다음에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덩어리가 펴져가지고 주어가 되려면은 이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하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관계대명사이다. 근데 문장의 맨 앞자리니까 선행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들어갔어? what이 들어갔어. 선생님 저는 what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요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 물음표가 제일 뒤에 나와 있으면 의문사고 물음표가 없고 마침표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여긴 지금 해석에 치중을 둔다면 방금 전까지는 문법이었지
what을 쓴 이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기 때문에 한 덩어리니까 단수. 여기까지는 문법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 독해 지문 가운데 나왔다면 what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문장의 끝에가 물음표가 안 나와 있고 맞춤표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때 what은 뭐다? 관계대명사구나.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컷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컷, 유발하는 것, 사람이 되도록 inactive, 활동성이 없게 되도록 유발하는 것은, 그럼 얘가 이제 동사지. 입니다. lack, 부족인데 목표의 부족 그리고 목적의 부족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지금 시간 걸리는 것은 상관하지 마. 지금 시간 걸리는 건 상관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장을 보되 해석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석하지 마. 무조건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해석만 하면 돼.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직독직해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해석이 직독직해야. 그러니까 what이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뭘 보고 알았다고? 마지막에 맞춤표를 보고 알았다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것, 유발하는 것, 사람이 되도록 활동성이 없게 되도록 유발하는 것은 입니다, 부족입니다, 부족입니다. 뭐의 부족? 목적. 그리고 목표, 그리고 목적의 부족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됐지? 네, 오케이. 그래서 목적감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들 봐봐. 맨날 뭐 하고 있지? 맨날 자고 있지. 네? 그래서 내가 잠이 좀 많다라는 사람들은 내가 목표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네?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잠을 추가 잘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자, 652번 Don't try to show off. show off가 무슨 뜻이야? 과시하다, 자랑하다. 노력하지 말해.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해? show off. 과시하려고 노력하지 말해. 그 다음에 just be 당하시. 뭐가 나왔지? 동사 원형이 또 나왔네. just be, 단지 되래. yourself, 너 스스로가 되래. and, 그리고 do, 또 하래. 뭘 하래? what you enjoy doing. 그러면은 네가 하기를 즐기는 것을 하래. 일단 전체적인 문장의 톤 구조부터 한번 봐보자. 어떻게 나왔냐면, 자,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얘가 뭐라 했었어?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명령문 종류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명령문의 종류는 첫 번째 대단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무슨 명령문과 무슨 명령문? 직접 명령문과 두 번째 간접 명령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수. 직접 명령문은 야 청소해. 이게 직접 명령문이라고 해. 즉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그 행동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직접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몇 인칭한테 하는 명령문이야? 2인칭한테 하는 명령문이야. 야 제발 나 말 좀 하게 해줘.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야. 몇 인칭한테 하는 말이야? 2인칭한테. 마지막에 누가 말해? 내가 말하게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말 좀 하게 해줘.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라고. 그럼 몇 인칭한테 하는 것이야? 1인칭한테 하는 명령문이 간접 명령문이야. 그 다음에 또 야 가서 철수한테 청소 좀 하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몇 인칭이야? 2인칭이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청소는 누가 해야 돼? 철수가 청소를 해야 돼. 철수는 몇 인칭이야? 3인칭. 그래. 그래서 1인칭이나 3인칭한테 하는 명령문이 간접 명령문이라고. 자, 명령문도 또 각각의 명령문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조용해. 이게 명령문이지. 긍정문으로 이야기했잖아. 긍정 명령문이야. 똑같은 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떠들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명령문이고? 부정 명령문이고. 그래서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어. 우리 수능특강 영어 영역편을 공부했었던 고3들하고 재수생들은 이런 내용이 영어 영역에 나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아이한테 명령을 할 때 부정으로 하지 말라고 나오지. 문을 쾅 닫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쾅 닫다. 이 말만 받아들인다고 나오잖아. 부드럽게 닫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쾅 닫지 마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지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이 있다고. 긍정 명령문의 직접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으면은 긍정 명령문의 직접 명령문이야. 직접 명령문인데 부정 명령문은 뭘로 시작하고 있으면 돼? don'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이것은 직접 명령문의 부정 명령문 형태가 돼. 자, 간접 명령문도 긍정 명령문이 있고 무슨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고. 간접 명령문의 긍정 명령문은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역동사 뭘 쓰면 된다고? let 쓰면 된다고. le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를 쓰면 사역동사니까 이게 간접 명령문의 긍정 명령문의 형태. 간접 명령문의 부정 명령문의 형태는 let이라고 하는 동사에 초점을 두고 봐봐. 얘가 비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조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영어의 동사의 가장 큰 구분은 비동사, 조동사를 뺀 나머지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 동사 앞에 뭘 쓰면 돼? don't를 쓰면 돼. 그래서 don't let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게 간접명령문의 부정명령문이야. 두 번째, 간접명령문의 부정명령문의 형태를 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let이 무슨 동사라고? 사역동사라고. 얘가 목적어라고.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원형 동사야? 원형 부정사야? 원형 부정사야. 아, 얘가 동사인데 또 동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아무것도 아니다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런다고? 부정사다라고 불러주는데, 얘가 to가 안 붙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 형태의 아무것도 아닌 말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원형 부정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부정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not의 위치가 다 어디로 빠진다고? 앞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let 다음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not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간접명령문의 부정명령문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것은 명령문의 종류들. 왜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냐면 문장의 전체적 구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컴마 찍고 and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이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구문이냐면 A, B, and C 구문이라고.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가 A, B, and C로 됐었을 때는 A, B, C의 형태를 동일하게 취한다. 이게 뭐지? 병렬 구조 이야기야. 병렬 구조. 근데 A번은 뭘 취해놓고 있고 부정 명령문. 그럼 명령문이야. B는 긍정으로 했을 뿐이지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야. C도 긍정으로 했을 뿐이지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야. 그럼 명령문 세 가지가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하지마. 과시하려고 하지마. 그리고 돼. 네 스스로가 돼. 그리고 즐겨. 해. 뭘 해? 네가 하기를 즐기는 것을 해. 이런 문장이라고. 명령문 세 가지를 A, B, and C라고 하는 병렬 구조 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다. 이해됐지요? 전체 구조는. 자, 지금은 what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what이 문장의 맨 앞에 안 나왔네. 어디에 나왔지? 문장의 중간에 나왔지. 근데 what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올 때는 양쪽 다 어쩐다고? 빠진 명사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봤더니 네가 즐겨. 하는 걸 즐겨. 뭘 해? do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 무엇을 하는지. 앞문장도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양쪽 다 명사가 빠졌을 경우에는 일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뭘 써놓고 있다? what을 써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요? 이게 무슨 절이지? 명사절. 왜냐면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봐봐.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 여기를. 그리고 나서 do라고 하는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어나 목적어는 어떤 품사가 하는 일이야?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얘도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 되는 것이다. 이해됐지? 응. 자, 그 다음에 time is what? 시간은 이래. 것인데 we want most.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래. 자, 문장의 중간에 what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감하게 것이라고 해석한 거고. 왜? 뭐니까? 관계대명사니까. 지금 문법 잘 모르겠으면 아, 중간에 튀어나왔으면 것이구나. 이건 말해도 돼. 시간은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데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왜 여기다가 what을 써놓고 있냐? 시험에 나오면 what이 맞을까요? 대시 맞을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데 뭘 원하는지 목적어 빠졌지. 시간은 입니다. 비동사 뒤에 뭐가 빠졌지? 보어가 빠졌지. 양쪽 다 빠진 명사들의 존재가 보이고 따라서 양쪽 다 명사가 하나씩 빠져 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를 써놓고 있다? what을 갖다 붙여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what we use worst. 근데 다시 또 what이 나왔지. 그러면은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뒤에 다시 what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냐면 time is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time is 시간은 what 것입니다. 어떤 것이야? We use worst. 우리가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도 왜 what을 써놓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뒷문장에 use의 목적어 빠졌어. and 다음에 but 다음에 what 나온 거 보니까 time is까지는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시간은 인데 뭐인지 비동사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역시 양쪽 다 명사가 빠졌으니까 뭘 집어넣는 것이다? what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잘 봐야 되겠지. 시간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시간은 우리가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 누구 공부할 때 잘 적어놔야 돼. 알겠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해야 돼. 짜투리 시간. 쉬는 시간에 10분 쉰다고 막 놀지 말고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면은 학교 갔을 때 특히 조심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70개 단어는 그냥 덤으로 외웠어. 70개는. 쉬는 시간에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5개씩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근데 금방 외우려면 쉬는 시간에 10개씩 외울 수 있어.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되니까. 안 쓰고. 그러면은 7교시 들었을 때는 70개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이고 9교시 들었을 때는 90개를 외울 수 있다는 것이야. 단어 외우는 시간 따로 빼지 마. 쉬는 시간에만 보는 거야. 쉬는 시간에 긴 문장 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단어만 계속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짜투리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외울 수 있고 쉬는 시간이 봤을 때 점심시간 봐봐. 너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마치 물가에 애들을 내놓는 것처럼 지금 막 걱정이 많이 되는데 1, 2, 3, 4, 5, 6, 7, 8 8교시까지 만약에 있다. 4교시 끝나고 점심이잖아. 그지? 점심시간 더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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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4교시 끝나고 20분 5교시 끝나고 10분 10분, 10분, 10분을 갖다가 확보를 해봐.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 그냥 2교시 끝나고 한 번 쉬고 6교시 끝나고 한 번 쉬자 이렇게만 해주다. 이거 이렇게만 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20분, 40분, 50분, 60분, 70분이야. 그럼 1시간 10분을 벌어. 남들보다. 그래 안 그래? 그지? 1시간 10분씩 하루에 벌면은 그렇다면 이게 70분씩 버는 거지. 70분씩 벌어봐. 곱하기 하루가 가봐. 30일 곱하기 10개월 가봐. 그럼 얼마냐? 2100시간이네? 그지? 2100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야. 2100시간. 쉬는 시간만 잘 지켜도. 이런 생각하면 쉬는 시간에 놀고 싶지가 않지. 계산 맞았냐? 틀렸냐? 계산 맞았지? 2100시간 정도가 번다고. 2100시간이 며칠이지? 24시간 나눠봐봐. 몇 시간이야? 24시간이 100일이면 2100분이구나. 2100시간이고 다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2100분의 시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2100분이면 엄청난 시간 아니야 이거? 그지? 2100분. 야 2100분 장난 아니겠는데? 이러면은 요 시간 하나로 맞나? 뭐야? 공이 하나 빠졌지? 21,000분이잖아. 어쩐지 이상 2100분 아무것도 안 했네? 21,000분이야 21,000분. 21,000분이면 이거 장난 아닌 시간이야 이게. 100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정없이 많을 건데 1분에 하나씩 읽는다면 1분에 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다면 1분에 볼 수 있잖아. 만화책은 너 1분에 몇 개씩 보잖아. 1분에 볼 수 있다면 그럼 얼마를 볼 수 있다는 거야? 21,000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 10분씩 한 페이지 본다면 2100페이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 고등학교 공부 전 과목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로만 해갖고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쉬는 시간에 논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할 거야. 점심 처먹고 점심 먹었으면 가만히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편의점에 또 가고 미친 짓거리 하지 말라고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딱 제대로 지켜라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공부할 때 계산 좀 하고 살아. 계산 좀 해보고 어떻게 시간 낫겠지. 654번은 별표지. 이건 내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했었지. 이게 뭐라고? A is to be what C is to D 구문이고 이때 중요한 건 what 대신에 뭘 집어넣어라? as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이때 as의 정체가 뭐라고? 유사, 관계, 대명사다 라는 이야기고 유사, 관계, 대명사 as를 써도 상관없다. 의미는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이야.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운동과 is to the body, 신체하고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독서가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면 운동이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 구문을 모르면 해석이 되겠냐고.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거 외워놓으라고 해. A is to be what C is to D. 이걸 반드시 외워놔라. 자, 655번. It is often said. 종종 말하여집니다 라고 써져 있어. Education makes us. 그러면은 교육이 우리를 만드는데 라고 나와있지. makes us. 우리를 만들었대. 근데 뭘로 만들었대? What we are. 현재의 우리로 만들었다. 라는 것을 라고 종종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말이야.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가 있고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동사가 나온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두 경우가 있는데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의 상태,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의 상태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주어의 인격이라고 해석하면 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 주어의 인격.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 경우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에. 근데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동사가 나와 있으면 해석해봐. 주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야? 그 사람의 재산이란 말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자, 그러면은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는 비동사의 시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란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얘는 그 사람의 재산이란 말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종종 말하여지는데 교육이 만드는데 우리를 만들었대. what we are, 현재 우리를 만들었대. 그러면은 현재형이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그렇게 종종 말하여집니다. 자, 여기다 what을 쓴 이유는 뭐지? make us, 우리를 만들었대. 뭘로 만들었어? make us까지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make가 몇 형식 동사라고?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빠져 있고, 뒷문장에 우리가 이대, 근데 비동사에 뭐가 빠져 있고 보호가 빠져 있고, 양쪽 다 보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그래서 뭘 집어넣고 있다? what을 집어넣고 있다. 여기서 what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우리의 현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 656번. 이건 좀 달라지겠어. The village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it used to be 라고 쓰여있지. 자, 그 마을은 is quite different, 꽤나 다릅니다. 뭐하고 꽤나 달라? 것하고. 그것이 다음에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무슨 뜻이다? 이것은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used to를 이용해서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쓸 경우에는 그 내에 깔려있는 의미는 현재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어. use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왔을 때 그것이 과거의 습관 내지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used to를 썼을 경우에 깔려있는 의미가 뭐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고. 그렇다면 자, 마을은 다릅니다. 꽤나 다른데 뭐가 달라? 것인데 그것이 과거에 그랬던 상태와 꽤나 다릅니다 라는 뜻이라고. 왜냐면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동사의 시제가 뭘로 쓰여져 있어?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조동사 used to가 들어가서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야. 됐지? 그래서 과거의 그 상태하고는 꽤나 다릅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여기다가 what을 왜 썼느냐? 주어, 조동사, 비동사가 동사. 뒤에 뭐가 빠졌어? 보어가 빠졌구나. 뒷문장에 명사가 빠졌는데 앞문장에 봤더니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도 뭐가 빠졌구나? 목적어가 빠졌구나. 그럼 양쪽 다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뭘 써야 되겠구나?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써놓고 있다? what을 갖다 붙여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요? 응. 자, 그 다음에 we should judge a man. 우리는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a man, 사람을 판단해야만 하는데 not A but B 구문이 나왔네. 무슨 뜻이야? A가 아니라 B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not A but B와 같이 A, B로 외우는 것들을 뭐라 불러주냐면 상관접속사라 불러주는데, 상관접속사들은 A 자리하고 B 자리에 공통의 문법적 구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공통의 품사적 구조. 그러니까 not 바로 뒤에 전치사 플러스 what절, 명사절. 그러면 but 다음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만 되는데 by 뭐냐면 것인데 he has야, 그가 가진 것이야.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 뭐라고 해석한다고? 그의 재산이라고 해석한다고. 그의 재산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but by 다음에 what he is지. 이번에는 이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상태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의 인격이라고 해석해야지 말이 되지. 그래서 그의 인격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다시 간다. 우리는 should judge a man, 사람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not by what he has, 그의 재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but by what he is, 그의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됐지요? 자, 그 다음에 leaves are to the plant what lungs are to the animal 이라고 써있네. 또 뭔 구문이야? A
당연히 복수니까 is가 아니지. 뭘 썼어? 아, A is to be. 그 다음에 what is to D 구문에서 주어가 양쪽 다 복수이기 때문에 is가 뭘로 바뀌었을 뿐이야? are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A 대 B의 관계는 C 대 D의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뭇잎과 are to the plant, 식물과의 관계는 패와 are to the animal, 동물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what 대신에 뭘 갖다 붙일 수 있다고? as를 갖다 써도 상관없는 문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659번 문장 봐봐.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오기 시작해. 복합관계대명사도 뭐라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것은 매 한 가지이다. Whatever has a beginning also has an end. also는 부사일 뿐이고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 동사가 나왔어요. 이 동사의 주어 역할함과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주어로 만들려면 덩어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줄에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하고 해석을 해봤더니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된다면 굳이 whatever를 쓸 필요가 없고 what을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강조해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지 시작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가지고 있는데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말을 쓰고 싶어서 뭘 써놓고 있는 것이야? 복합관계 대명사를 써놓고 있는 것이야. 이해했지? 이때 복합관계 대명사는 주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고쳐. 뭘로 고쳐? anything that로 고치면 똑같은 문장이 되는 것이야. anything, 무엇이든지 간에 that has a beginning,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has an end,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죠? 응, 오케이. 자, 660번. You can take whichever seat is available.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놔야 돼. 얘 이름이 뭐냐면 복합 관계 형용사 whichever가 나왔다 이 말이야. whichever가 소유격이 있으면 소유격이라고 우겨보겠는데 whichever는 소유격이 없지. 옛날에 써준 거 기억나지? whoever의 주격이 whoever,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oever, 목적격 whomever. whichever 주격, 목적격만 있고 whatever도 주격, 목적격만 있더라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같이 줬지. 뭐하고 뭐가 있어? 관계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뭐하고 뭐가 있다고? which하고 what 두 가지가 있어. 차이는 뭐라고? which라고 하는 관계 형용사는 선행사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what이라고 하는 관계 형용사는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것이다. 근데 whichever는 그냥 관계 형용사가 아니라 무슨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형용사.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 관계 형용사야. 그러니까 복합 관계 형용사라면은 얘는 선행사가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것이야. 됐어? 응. 그러면 너는 자, 뭐 할 수 있대? 차지할 수 있대. 어떠한 좌석이든지 간에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좌석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됐어? 여기서 whichever는 지금 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서는 접속사 플러스 seat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 관계 형용사인데 which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 형용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which가 ever를 달고 나와서 복합이란 말을 붙이는 순간 선행사 없이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때 whichever는 뭘로 또 고쳐 쓸 수 있어? anything 다음에 that은 안 되겠지. 고쳐 쓸 수 있는 게 없네. 왜냐면 that의 소유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which의 소유격을 쓴다면 anything whose seat is available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하겠지. 근데 그런 것도 의미상 통하지는 않아. 그냥 복합관계 형용사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단 which하고 차이가 뭐라고? which는 관계 형용사로 쓸 때 선행사가 있어야 돼. whichever는 선행사 없이도 쓸 수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알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oever cares to learn will always find a teacher. 여기까지가 명사절이 될 것이고 여기서 whoever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cares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 역할함과 동시에 전체 문장에서 여기까지 덩어리로 주어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덩어리를 묶어줄 수 있는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care to는 무슨 뜻이고?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누구든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will 일 건데 항상 find 발견할 것인데 a teacher 선생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whoever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는 덩어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이고 따라서 부정의 의미이다. 뭘로 고쳤을 수 있다? anyone who로 고쳤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 is worth doing well. 요거 한번 해석해봐. 앞에 찾아봐봐. 앞에 찾아봐! 이게 뭐? 해석해봐. whatever is worth doing at all까지가 주어야. 그지? 부정문에 at all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전혀란 말이 됐건데 앞문장이 부정문이 아니야? 아니지.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라는 뜻이야. 요런 것들을 잘 정리해보라고. 너가 나중에 통역이라도 해보려면. 부정문에 쓰이고 있는 at all은 전혀 라는 뜻인데 긍정문에 쓰이고 있는 at all은 조금이라도 라는 뜻이라고. 알았어? 응. 너가 지금 설날 이후로 갑자기 지쳐가지고 응? 너 공부하는 패턴 알아 지금? 딱 보면 다 알아. 설날 때부터 갑자기 지쳐가지고 확 찾아버렸어. 1월달보다도 지금 공부하는 양이 반 이하나 될 거야. 집중력도 그렇고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응?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응? 빨리 다시 정신 차려. 왜냐면 애들 자체가 수업 시간에 힘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수업을 제대로 해주고 싶겠냐 안 해주고 싶겠냐? 대충 하고 싶어. 빨리 끝내보고 싶어. 내일 당장 끝내버리고 싶어 지금 나도. 응? 그러니까 힘내라고 힘. 그리고 내가 지금 힘 빠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주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볼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엑스트라다 생각하고 주인공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자리라도 방해하지 말라고. 응? 내가 그 이야기 자주 해줬지? 엑스트라하고 주인공하고. 형편은 엑스트라라고 네가 고백했지. 자, 다시 봐봐. 방금 내가 뭔 이야기 했지? 애돌이 뭐라고? 애돌이 부정문에 쓰였을 때는 무슨 뜻이라고? 부정어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전혀 라는 뜻이라고. 근데 애돌이 긍정문에 쓰였을 때 무슨 뜻이라고? 조금이라도 라는 뜻이라고. 그 다음에 worth 배웠어 안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이거? 동명사편에서 배웠잖아. 동명사편에서 worth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라고. 형용사인데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라고.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 동명사가 나오는 것이라고. 됐지? 그 다음에 whatever가 써져 있는 이유는 얘가 동사인데 이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하고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어주려면 뭔 역할을 할 말이 필요해?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할 말이 필요해. 근데 문장이면 앞자리야.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what을 쓰지 않고 whatever를 쓴 이유는 그냥 것이라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살려주기 위해서 what을 쓴 게 아니라 what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럼 해석해봐.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해석이야. 됐지? 다시 앞에서 해석하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는데 할 만한 가치가 있대. 조금이라도 긍정문이니까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is worth 다시 가치가 있습니다. doing well 뭐 할 가치가 있대? 잘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 할 가치가 있다고? 잘할 가치가 있다고. 너 공부 이야기야 지금. 공부를 할 만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쩌라고? 대충 하지 말고 잘하라 라는 이야기야. 대충 하지 말고 잘해라. 사람의 습관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지지 말라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남한테 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항상 져주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못 치고 올라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봐봐. 성격 졸라게 좋아. 그치? 왜? 걔는 성격이 그 모양 그 꼴에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남한테 져주는 성격, 남한테 자꾸 주려고 하는 성격,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걔들 바보들이라고. 걔네들이 세상을 움직이지는 않아. 남한테 못 주고 지면은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래야 돼. 그런 놈들이 공부를 잘해. 끝까지 알아내버린다고. 어차피 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잘하라고. 그 말이 이 말이야 지금. 어차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잘해라 라는 이야기라고. 알았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a right to elect whomever we want. 여기서는 요거 조심해봐. 자, 우리는 가지고 있대. 뭘 가지고 있대? 권리를 가지고 있대. 뭐 할 권리를 가지고 있대? elect,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자, 방금 잠깐 봐볼까? 요거 whoever야. 다시 whenever에 이제 그 다음 거 whomever야.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에서 whoever만 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었어. 주격이 whoever, 소유격이 무슨 ever? whosever. 목적격은 무슨 ever? whomever. 이렇게 쓰는 것이야. 주격이 whoever, 소유격이 whosever, 목적격은 whomever. 복합관계대명사도 격 따질 때는 어디를 본다고? 앞을 본다고? 뒤를 본다고? 뒤를 보고 따지는 거라고. 뒤에 주어가 빠져버리고 바로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격을 쓸 자리고, 뒤에가 명사가 나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 다음에 이 명사호 사이에 무엇무엇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말이 성립되면 소유격으로 쓸 자리고, 뒤에가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버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자리가 된다. 복합관계대명사도 격 따질 때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딜 보는 것이다? 뒤를 보는 것이다. 다시 앞에 거 봐봐. 왜 whoever야? 바로 뒤에 cares 동사가 나왔으니까 뒷문장에 주어가 빠졌지. 무슨 격이야? 주격이야. 다시 자, elect 다음에 whomever지. 왜 whomever야? 뒤에 we want는 있는데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ever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아먹었지? 아직까지 이걸 whoever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은 없어. 방금 내가 했던 이야기 잘 들어봐. 아직까지 이것을 whoever로, 왜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으로 whom을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어? who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whomever 대신에 whoever를 쓸 수 있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은 없다고. 아직까지 명확한 말은 없고 발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뭘로 써라? 그냥 목적격일 때는 whomever로 쓰는 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뭐 지 맘대로 뭐 이걸 또 whoever로 고칠 수 있다 이런 거 지 맘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아직까지 ETS에서 발표를 안 했다고. 발표를 안 했으면 그냥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가 아니고,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무슨 격을 쓰라고? 목적격을 쓰는 게 맞다고.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The best way to learn to draw is to draw whatever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as much as you can. 이라 쓰여있지. 가장 좋은 방법이래. 근데 뭐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래? To learn, 배우기에. 뭘 배운대? To draw,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is입니다. 뭐 하는 거래? 그리는 거래. 뭘 그려?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당신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이래. As you can은 누구랑 똑같은 거고, as possible 하고 똑같은 것이고, as possible을 갖다가 as you can, as 주어 can으로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가능한 한 뭐뭐 하게란 뜻이지? 가능한 한 much, 많이 네가 관심 있는 무엇이든지 그려보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다가 whatever를 쓴 이유가 뭐냐? 뒤에 봤더니 네가 are really interested in 한데 이 전치사에 뭐가 빠져있고 목적어가 빠져있고, 앞문장에 그리다라고 하는 동사 draw에 뭐도 빠져있고 목적어도 빠져있고, 그래서 양쪽 다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in 뭘 써놓고 있다? 복합 관계대명사를 써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whatever를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왜 쓴지만 이해하면 돼. 얘의 성질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양쪽 다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고, what과 차이는 뭐라고? 명사절을 읽을 때 해석이라고. what은 것이고 whatever는 무엇이든지 라는 식의 표현을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됐지?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th a strong will,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you can have, 너는 가질 수 있는데 whichever life you want, 또 whichever는 뭘로 쓰고 있는 것이야? 복합 관계 형용사. 왜냐면 바로 뒤에 life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떤 삶이든 가질 수 있대. 네가 원하는, 어디에서?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네가 원하는 어떤 삶이든지 당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야. 지금 whichever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뭘로 쓰인 게 나왔어? whichever seat, whichever life,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전부 다 뭐다? 복합 관계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네. 고등학교 단계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잘못 써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The new store gave a present to whoever shopped there on its opening day. 새로운 가게는 줬습니다. 선물을 누구누구에게. 근데 누구에게든지 shopped there, 거기서 쇼핑한 사람에게
on its opening day. 그 개업식 날 이란 뜻이야. 일단 해석은 되지.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 굳이 뭐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새로운 가게가 주었습니다. 선물을 누구에게든지 shopped there. 거기서 쇼핑한 사람한테. 어느 날? on its opening day. 그 개업식 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whoever를 쓰는 걸 이해하는 게 문법 실력이고, 왜 whoever를 썼느냐? 관계대명사니까 항상 뒤를 먼저 봐봐. shopp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 동사에 뭐가 빠져있고 주어가 빠져있고, 앞문장에 봤더니 to라고 하는 전치사에 뭐가 빠져있고 목적어가 빠져있고, 양쪽 다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쇼핑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미하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는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류가 있는데, whoever냐, whosever냐, whomever냐 어딜 보고 따진다? 뒤를 보고 따진다. 뒤에 shopp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이 필요하다? 주격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whoever를 답으로 써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오케이. 자, 667번. She is so diligent that she succeeds in whatever she undertakes. 라고 써있어. 그녀는 너무 근면해서 that, 그래서 그녀는 성공했는데 in whatever she undertakes, 그녀가 착수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뒷문장에 whatever를 쓴 이유는 그녀가 착수를 했는데 뭔 착수를 했는지 목적어 빠져있고, 앞문장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목적어 빠져있기 때문에 양쪽 다 명사가 빠졌단 말이야. 양쪽 다 명사가 빠졌을 경우에 뭘 쓰는 것이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뭘 써놓고 있다? what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대명사를 써놓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관계대명사표는 전부 다 선임문까지 같이 봤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이제 명인영어 쪽으로 넘어오면 관계대명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접속사가 나와. 접속사는 그다지 어려운 편은 아닌데, 접속사는 나중에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일단 접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일일이 접속사에 대해서 천예문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해석해 주지는 않겠지만 미리 한번 해석을 해보고 올바르게 해석을 한 건지를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접속사 편을 가보자. 일단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 접속사의 의미가 뭐야? 너가 지금 공부한 지 고3 올라간 아이들은 영어 공부한 지 6년이 넘었다. 접속사가 뭐냐? 내가 뭐 어려운 질문 하는 거야? 접속사가 뭐야? 접속사가 뭐냐 했더니 that, and 이런 게 접속사예요. 그것은 기본이 없는 거고,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는 뭐 하는 품사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를 접속사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 그걸 갖다 뭐라 불러준다? 접속사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야. 전치사는 뭘 연결해주는 거?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전치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건 뭐라고? 그게 접속사라고.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두 번째는 종속 접속사. 완전 흑백 논리지. 등위 접속사가 아닌 게 종속 접속사야. 뭐라고? 등위 접속사가 아닌 게 종속 접속사라고. 선생님 거꾸로 보면 안 될까요? 맞아, 거꾸로 봐도. 종속 접속사가 아니면 등위 접속사야. 근데 웬만한 선생님들이 등위 접속사가 아니면 종속 접속사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등위 접속사가 숫자가 엄청 적기 때문에.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외워놓고 요거 뺀 나머지 그게 뭐라고? 그게 종속 접속사라고. 그러면 등위 접속사라는 게 이름이 왜 등위 접속사냐? 어떤 책에는 대등 접속사라고 나오기도 해. 등위 접속사 내지는 대등 접속사. 뭔 말인지 알겠지? 같은 등자 위치시키고 위자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양쪽에 위치시키는 접속사다라고 해서 이게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라고. 그래서 같은 무게를 지닌 것들끼리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는 가장 대표적인 게 and, but, or, so, for, 거기다가 not과 or를 합해놓은 nor, 이 정도까지만 외우고 있어도 돼.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의 종류 and, but, or, so, for, 거기다가 nor, 이 정도까지가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의 종류가 된다. 자, 등위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 얘가 중문이다 라고 불러줘. 무슨 문? 중문. 중간 문장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아닌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라고? 종속 접속사라고. 종속 접속사는 여기 나와 있는 and, but, or, so, for, nor가 아닌 접속사들이 종속 접속사이고,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문장을 뭐라 불러준다? 복수 문장인 복문이라 불러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응.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하고 차이, 용법에 있어서의 차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었을 때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기 전에 여기에 컴마가 찍어져 있다. 이때는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다? 등위 접속사다라는 얘기. 주어 동사, 컴마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경우에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라고? 등위 접속사라고.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접속사들은 그래서 and, but, or, so, for, nor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물론 종속 접속사 중에서도 분리시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것들은 있어. 즉 이쪽 문장과 이쪽 문장이 전혀 다른 문장이 나오는 종속 접속사들도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반면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while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양보의 연결사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어. 예외적으로 종속 접속사인데 역접이나 양보의 의미를 가진 말들은 여기 들어갈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등위 접속사야. 지금 용법에 있어서 차이점이야. 이거 누가 잘 몰라서 이거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인데 자 여기서 이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라면 이렇게 합혀져 가지고 이걸 무슨 절이라 불러준다고? 종속절이라 불러준다고. 종속절. 그러면 종속이 되려면 분리를 시키고 종속돼야 돼? 그냥 합혀져야 돼? 그냥 합혀져야 돼. 내 말의 의미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컴마의 의미는 무슨 의미야? 분리의 의미라고. 여기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종속절이 주절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다고. 포함되려면 분리를 시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컴마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종속 접속사가. 그리고 여기는 무슨 절이라고? 이것은 주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주절의 종속절이 종속될 때는 세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이 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거나 보어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 덩어리가 문장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면 뭐가 하는 역할이지? 명사들이 하는 역할이야. 그때는 얘를 무슨 절이라 불러줘? 명사절이라 불러주고 이 앞에 명사가 있는데 이 덩어리가 그 명사를 꾸며준대. 뭐처럼 쓰인다는 이야기야?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면 무슨 절이라 불러줘? 형용사절이라 불러줘. 우리가 오늘까지 봤던 그 열심히 봤었던 관계대명사 생각해봐. 관계대명사에 나오는 대시나 위치나 what이나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냐? who나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나 how나 그 다음에 why나 where나 얘네들이 전부 다 등위 접속사냐?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까지 봤던 문제인데 얘네들이 등위 접속사냐고? 아니지. 근데 일반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뭐 하고 있디? 앞에 남아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그걸 뭐라 불렀었냐면 형용사절이라 불렀었잖아. 그게 형용사절이라고. 이 덩어리가 묶어져 가지고 앞에 나와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형용사절이라고. 형용사절. 됐어?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나 문장 전체나 부사를 꾸며주면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야. 그래서 종속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 왜? 곧 이게 뭐니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얘네들이 전부 다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배웠단 말이야. 언제까지? 오늘까지 해서 다 배웠다고. 그러니까 관계사 편이 전부 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들이 이야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 지워봐봐. 얘 지워버리면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는 몇 개 없어. 그래서 명사절을 이끌는 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종속접속사는 몇 개 없어. 그냥 빼자. 빼면은 종속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부사절을 이끌고 있는 종속접속사라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얘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야. 접속사 주어동사 접속사 S2V2가 부사절이야. 얘가 부사절인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접속사 S2V2가 문장의 앞에 나가서 뭘 찍을 수 있다고? 컴마를 찍고 S1, V1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문장, 틀린 문장, 같은 문장.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는 문장의 중간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컴마를 찍을 수 있지만
접주동이 문장의 앞에 나와가지고 컴마를 찍는 경우에 이 자리에 등위 접속사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전부 다 무슨 접속사라고? 종속 접속사라고. 왜냐면 이렇게 문장의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절은 무슨 절이라고? 부사절이라니까. 부사절. 우리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이야기는 등위 접속사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없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어떤 접속사에서만 하는 이야기야? 종속 접속사에서만 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와서 컴마를 찍고 있으면 그때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 no와 무조건 땡 틀린 거야. 왜냐면 그 자리에는 무슨 접속사만 들어가야 되니까? 종속 접속사만 들어가야 되니까. 알아먹었지? 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요거하고 똑같은 게 S1, V1 사이를 컴마로 나눠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접속사 S2, V2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문장이라고. 다시 앞으로 회귀해볼까? 앞으로 가보자. 여기서 요거처럼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빠져버렸대. 무슨 구문 나와야 된다고? 분사구문이 나와야 된다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숨어버렸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냐 이제? 접속사가 아예 빠져버렸으면 무슨 구문이라고? 분사구문. 접속사가 안 보여. 근데 숨어있어. 그때 무슨 구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문.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됐죠? 네. 요것이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하고 차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 중에서는 and, but, or, so, for, no가 있는데 각각의 해석은 당연히 알죠.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넘어가. 이거. and, but, or, so, for, no와 같은 등위 접속사들이 있더라. and는 그리고, but은 그러나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을래? 그런 거 아니고 한 번씩 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것은 종속 접속사 편부터 들어가 보자고요. 종속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에서는 사실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렬 구조 찾기. and나 but이나 or 뒤에 밑줄이 나와 있는 문법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등위 접속사의 공통관계, 즉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천연문에서 잠깐 확인할 거야. 내일 확인할 거니까 내일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오늘은 종속 접속사를 하게 될 건데 아까 선생님이 종속 접속사에서 접속사 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절과 무슨 절이 있다고? 명사절을 이끄는 것과 부사절을 이끄는 것 두 가지만 공부하자 했어. 왜냐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건 이미 밥벌했기 때문에 접속사 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뭐하고 뭐라고? 명사절과 형용사절이라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써 이제 여기다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네 가지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네 가지만 적어놔.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ether, 세 번째 if, 네 번째 의문사. 이렇게 네 가지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네 가지 원못이 있다. that, 그 다음에 whether, 세 번째 if, 네 번째 의문사가 있다. 자,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끌고 있는 덩어리는 전부 다 명사처럼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여기다가. 영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세분화시키면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명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보면은 주어로 쓰일 수 있어. 두 번째 목적어인데 뭐의 목적어냐면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 세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 네 번째 보어로 쓰일 수 있어. 이렇게 네 가지가 명사가 영어에서 하는 역할이야. 그럼 여기다가 다 이제 포함을 시켜보게. that이라고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의미는 뭐뭐라는 사실이란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뭐뭐라는 사실. 그러니까 that은 뭐뭐의 사실이란 뜻이야. whether나 if의 뜻은 무슨 뜻이고?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고. 뭐뭐인지 아닌지. 의문사는 그대로 의문사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뭐뭐라는 사실이란 말로 쓰이고 있는 that절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어. 두 번째 목적어 중에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that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은 얘가 안 돼. 뭐가 안 돼?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절대 쓰일 수가 없어. 이게 that절의 한계야. 네 번째 뭘로 쓰이는 것도 상관없다?
보어로 쓰이는 것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이게 대시할 수 있는 명사 4가지 역할 중에서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뭐가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편 공부했었을 때 관계대명사절의 맨 끝에 나와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빠질 수 있다 했었지. 근데 그 관계대명사가 대시라면 전치사가 앞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대시 합해져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예외는 있겠지. 예외는 있는데 일단 있다 없다? 없다. 설령 그 대시 관계대명사라 하더라도 혹은 접속사라고 하더라도 전치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두 번째,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말인데, 얘는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보어로 쓰일 수도 있다.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는 안 되는 게 없더라 라는 이야기야. 근데 whether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지. 선생님 WH로 시작하니까 얘가 뭐 아니에요? 의문사 아니에요? 이런 말을 물어봐야지. 당연히 의문사지. whether도. whether가 의문사 출신이니까 whether와 같은 의문사들이 전부 다 명사절만 이끄는 관계대명사들인데, 명사절만 이끄는 접속사들인데 얘네들도 똑같이 4가지 역할은 다 할 수 있다고. 무슨 역할? 주어 역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4번째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다고. 누구도? 의문사도. 됐어? 네. 의문사가 접속사로 썼을 때. 그러면 의문사가 접속사로 썼을 때 첫 번째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다. 두 번째 어떤 역할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문사 뒤의 순서는 주어, 동사 순서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유식한 말로 뭐라 불러주더라? 간접 의문이라고 불러주더라. 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 보라고. 그 다음에 if가 whether와 의미는 똑같아. 근데 if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주어로 안 돼. 타동사의 목적어는 돼.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돼. 보어 안 돼. 그러면 if가 지가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하더라도 whether와 똑같이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로 쓰인다 하더라도 if절은 뭘로만 쓰인다고? 목적어로만. 그것도 누구의 목적어로만?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if절의 명사절일 때의 한계야. 자, 여기서 더 자세히 공부해보자. that과 whether와 if하고의 차이. that은 뭐뭐라는 사실,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기 때문에 that절은 확실한 사실절을 이끌어. 확실한 사실절을 이끄는 것이고, whether나 if는 어떤 사실절을 이끈다? 불확실한 사실절을 이끈다. 이 말이야. 불확실한 사실절을 이끈다. 이게 that과 whether나 if하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whether하고 if하고의 차이점. 얘네 둘하고의 차이점도 있어.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하는 말로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품사인 접속사로 쓰이지만 일단 차이점 우리가 하나는 알고 있지. whether는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로 다 쓰일 수 있다인데 if는 뭘로만 쓰일 수 있다? 타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하지 나머지로는 쓰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용법상의 차이점에서는 whether가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끝에 or not 이라고 나와도 되고, whether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or not이 바로 붙어 있고 플러스 주어 동사 이하의 완벽한 문장이 나와도 맞고 둘 다 가능하다고. 근데 if는 정확하게 옥스퍼드 문법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if는 or not과 붙여서 쓸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다고? if는 or not과 붙여서 쓸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이거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선생님들 태반이야. 분명히 if는 or not과 붙여서 쓸 수 없다라고 나왔지 if가 or not과 쓸 수 없다란 말은 안 나왔다고. 차이가 뭔지 알겠어? if는 or not과 함께 쓸 수 없다가 아니라고. if는 or not 뒷자리에 붙여서 쓸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if 다음에 or not이 나와 있다. 틀린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어떤 경우에 맞냐면 if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문장의 끝에 or not이 나와 있으면 이건 맞다고. 이건 맞아. 근데 어떻게 나와 있다고?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붙여서 쓸 수 없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if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or not을 붙여가지고 주어 동사 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돼. if하고 or not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if 주어 동사 끝에 or not 가능 불가능? 가능. 안 붙어있으니까 가능. 누구랑 안 붙어있으니까? if와 or not이 안 붙어있으니까 가능. 근데 if와 or not이 붙어있으면 불가능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어? 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이렇게 많고 같은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하더라도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
이것을 일일이 구별해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누가 또 이걸 일일이 구별해서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크게 당해버리는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어디 봐봐, 책 천일문 펴봐. 천일문. 내가 해오라면 해오냐? 근데 보고 오냐? 좀 보고 와라. 응? 어디 나왔냐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140 152페이지 봐봐. 152페이지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 whether knife가 이끄는 명사절,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됐어? 그럼 이걸 보면서 일단 해석을 해봐. 그리고 문장 분석을 해봐. 그리고 요 내용을 따져가면서 봐야 돼. 요 내용을 따져가면서. 아, 대시 전치사 뒷자리에 쓰일 수 없구나. 아, whether knife는, whether는 다 되구나. 아, if는 타동사의 목적어만 가능하구나. 이것들 갖다 확인해보라니까. 확인해보고 나서 내일부터 여기로 들어간다고. 알겠지? 그래서 내일 명사절 끝내고, 내일 부사절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 시간이 되면 형용사 부사까지 들어갈 거야.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간에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그래서 너한테 미리미리 보고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래서 미리 다 보고 와봐라 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